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 주민에서는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춘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강청룡 강원도 농업특보보좌관을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춘천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우리 농업특보보좌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청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도농업특보나 또 여러 가지 도의원이나 이런 걸로 이게 언론에서 많이 뵙다가 이제 춘천시장 후보로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워낙 호칭이 많으셔서. 편하신 대로 하시죠.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근데 네. 현직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네. 춘천갑 지역위원회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위원장. 위원장이라고 부르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직으로 우리 위원장이시니까 제가 강청룡 위원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의원부터 그렇죠. 도의원도 하셨고 도농업특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춘천시장에 도전하시는 이유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요. 네. 저는 춘천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제가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실패한 후에 이제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제가 춘천시장에 출마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춘천시는 시장이 시민을 걱정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시장을 걱정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춘천 시민들이 우리 지금의 춘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 경제의 골목 상권은 붕괴되어 지역 경제가 마비되고 청년들은 춘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강원도 수부도시 위상은 막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골목골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의정, 행정 경영과 시민과의 소통,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저 강청룡이 춘천시장으로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노력을 해오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제가 춘천에 이제 60여 년 살고 있으면서 네. 감히 저는 춘천은 강청룡이고 강청룡은 춘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춘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언제나 함께 춘천과 해왔으며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는 춘천 지역에서 군부 독재 타도와 민주화의 청춘을 불태웠으며 네. 의정 활동 기간 중에는 미군 부대 구 캠프 페이지 헬기 소음 손해배상 주민대책위원장으로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10년간 넘는 재판을 통해 일부 승소하는 성과도 있었고 네. 춘천시의원 3번, 도의원, 도지사님 농업특보 등 공직에 몸담으며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춘천은 제 삶의 모두이며 춘천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춘천과 연이 깊다 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삶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춘천시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사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가장 좀 우리 강청룡 위원장이 뽑는 춘천시의 현안 어떤 거를 좀 주요로 보고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정 활동과 행정 경험을 한평생 행해오면서 네. 근자의 춘천시 현안이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두 가지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많지만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작금에 우리 춘천 시민들이나 강원도민들이 염려하는 강원도청 신축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춘천을 떠나고 있는 현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인데 도청 이전과 그리고 청년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자, 그럼 먼저 도청 이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도청 이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는 게 도청은 네. 이전이 아니라 네. 신축이라고 신축.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강원도정이 지금 밝히고 있는 사안이고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주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했을 때 용어 정립이 이전이냐 신축이냐에 이제 조금 혼돈이 와 있는데 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청 문제는 이전이 아니라 신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네. 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강원도청 신축 문제는 강원도청 본관 건물이 1957년에 이제 건립되었는데 정밀 안전진단에서 내진 설계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 강원도 조직 규모가 커지고 업무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그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청사 신축 방침을 세우고 네. 이전이 아니라 신축 네. 방침을 세우고 신축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작금의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쉬운 점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그 신축 부지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그 행정 행태가 네.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강원도청은 춘천 시민을 포함해서 강원도민의 행정기관입니다. 네. 도민 시민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 그 여론몰이식의 졸속 행정으로 비춰져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빌미가 돼서 강원도 내 17개 시군의 갈등만 조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시는 10여 년간 캠프 페이지를 공원화한다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에 행정 신뢰감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네. 강원도 쪽 신청과 관련해서 저는 각종 토론회, 자료, 그다음에 도민, 시민 의견 수렴 등 많은 나름 연구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네. 저희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청 신축 문제는 캠프 페이지 내의 부지가 아니라 네. 저는 우두동에 춘천 우두동에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강원도 원정장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춘천시가 강원도와 협의해서 그 캠프 페이지 내로 들어가겠다라는 신축 부지는 6만 평방미터, 네. 한 18,000평 정도 부지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나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도청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러면 최소 한 4만에서 5만 평 정도 되는데 네. 춘천시가 제공하겠다라는 부지는 6만 평방미터, 18,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죠, 부지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와 춘천시가 토지를 맞교환하는 그 행위는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가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토지를 맞교환하고 나면 춘천시는 현 도청 부지에다가 이궁복원과 문화공원 역사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캠페지하고 현 부지하고 맞바꾸게 되면 현 부지가 춘천시 소유가 되니까 이궁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춘천시가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면이 있는데 네. 제가 왜 우두동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한 13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네. 이미 이 부지는 현재 강원농업기술원이 신부급 춘천에 있는 신부급으로 이전 완료를 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새롭게 신북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농산물 원정장이
올해 200억의 예산을 갖고 주민 토지 보상 작업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농업기술원 부지와 원종장 부지를 합치면 무려 21만 평방미터, 네. 약 한 6만 3천 평 정도로 땅이 부지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소유자는 강원도입니다. 네. 그래서 별다른 행정 절차 없이 네. 신축에 즉시 착수가 가능하며 네. 이 정도 부지면 도청 건물 이전뿐만 아니라 소방서, 기후센터라든지 네. 강원도 복합 행정 타운 조성도 가능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도청 신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17개 시군에서 접근성 문제인데 네. 캠프 페이지에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도심을 관통하다 보니까 레고랜드와 네. 춘천역 등 교통 정체 현상은 눈에 보일 정도로 뻔한 정체 현상이 나타날 거고 네. 하지만 우두동으로 가게 되면 17개 시군이 춘천에 진입을 해서 소양 잼보리도로 외곽과 소양 3교를 이용하면 네. 우두까지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시가 소양 8교를 추진 중에 있고 시행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양 8교는 농업기술원과 동면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용이해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막교환을 하게 되면 춘천시가 2공 보건사업비를 대야 되지만 기술원 부지로 간다라고 하면 2공 보건비는 조성비는 강원도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춘천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죠. 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입장에서 보면 춘천시가 항상 하는 말대로 지역 균형 발전에 강북 지역으로 강원도청이 신축하게 되면 그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아주 적절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드리면 저는 최근에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론화 과정을 빌미로 대안 없이 정치 쟁점화하고 원론적인 그 주장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춘천 내부의 이러한 행태는 도민의 갈등만 조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동래면 다원지구, 학곡지구, 신북 항공대 등의 부지는 캠프 페이지와 비슷하게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네. 또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매입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제가 춘천시장이 되면 춘천 시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강원도와 다시 조속히 협의해서 결정을 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 도청사 신축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우두동에 이렇게 또 신축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뭐 쾌적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꼽으신 우리 청년들이 춘천을 떠나가는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춘천을 떠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춘천은 공장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과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키려는 노력만 하였지 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도 미비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느 연구조사에 의하면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로 들은 그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이제 낮은 임금 때문에 낮은 임금. 예. 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 네. 뭐 소기업 네. 이런 데 가니까 대기업과 대비를 했을 때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네, 그런 있었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우리 청년층이 하고 네. 또 낮은 복리후생 수준 네. 그리고 성장 비전이 없다라고 느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네.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기 때문 등등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네.
또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과 개인의 삶의 사이의 균형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일을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크, 일, 라이프, 생활, 네. 밸런스, 균형 이것을 젊은 층들이 많이 염두에 두고 직장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매년 연말에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 지수를 발표하는데 네. 우리 강원도가 작년 12월 30일 워크라이프 밸런스 지수의 전국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이 연말에 발표할 때 보면 그 지역별로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 등 4개 분야를 점수로 매겨서 합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워라밸 수준이 전국 최하위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특히 이 4가지 분야 중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지자체 관심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자체 관심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일, 생활, 균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지역별로 네. 그리고 일, 생활, 균형 제도를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대로 네. 그리고 담당 조직이 네. 있느냐 없느냐 네. 각 지자체마다 시군마다 그리고 관련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해서 산출하는데 저는 이 지자체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들이 춘천에 정착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고교 졸업이나 대학 시절부터 춘천에 머무를 수 있는 각종 메리트를 제공을 해야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라도 춘천을 떠나지 않고 춘천에 네. 머무를 생각을 갖는데 네. 지자체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산업체 그다음에 대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하는 우리가 말하는 산학연을 네. 제도독 장치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떠나는 춘천에서 머무르고 싶은 춘천, 돌아오는 춘천으로 만들 제가 여러 가지 나름 의정과 행정 경험을 통해서 구상해 놓았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네. 춘천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워라밸 지수를 꼭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최소한 청년들이 춘천에 머무를 수 있는 메리트 정도는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춘천시장이 되시면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메리트가 있는 춘천. 네, 그렇게 예.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강총룡 후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좀 강점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한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후반부터 이제 춘천 시민과 주민분들의 부름을 받고서 춘천시의원 3번 하고 도의원도 하고 네. 도지사님 특보로 이제 2년 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의정이나 행정 경험을 할 때 민원이나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항상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발로 뛰면서 행동하는 의원으로 그다음에 도의원 시절에도 나름 현장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춘천을 골목골목 속속들이 잘 알게 되어 있는데 언제나 항상 발로 뛰며 소통하고 행동하는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민생행정, 생활행정,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약속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 당선이 되면 저는 시장실을 네. 시청 1층 민원실 내에 시장실을 두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원실이라고 하면 조금 시민들도 자유롭게 좀 드나들 수 있고 좀 열린
시장실을 좀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민원실에 와서 시장을 만나는 게 아니라 민원을 하러 왔다가 네. 또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시장을 쉽게 네. 편하게 네. 만날 수 있는 시장실이 바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실을 민원실 안에 네. 두겠다라는 약속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강점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약속을 또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한 곡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총룡 위원장께서 좋아하시는 한 곡도 좋고요. 네, 추천하고 싶으신 한 곡 있으시면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79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 김세와 권태수님의 작은 연인들을 듣고 싶은데 네. 이 곡은 제가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대학 재수를 할 때 이후에 이제 80년대 대학 생활을 할 때 시를 매일같이 나날을 보낼 시기에 만남과 이별에 대한 저의 젊은 날의 고뇌를 담고 있어 매우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또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저만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애창곡이기 때문에 작은 연인들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총룡 위원장도 좋아하시고 또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좋아하셨던 우리 김세와 권태수의 작은 연인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춘천시장 출마를 최근에 선언한 우리 강총룡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